잘못된 방향으로 피부에 부담을 주고 무리를 주는 것보다는 피부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재생력을 믿어보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앞으로 제가 안내해드리는 피부 관리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참고하시면 더 좋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생각하는 닥터베이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모공인데요. 점점 여름이 다가오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땀 분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모공이 좀 더 넓어지고 눈에 띈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공으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하면 메이크업이 모공 사이에 끼게 되고,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모공이 넓어져서 얼굴에 요철이 많아지면 첫인상이 좀 깔끔하지 못하다든지 나이보다 노안으로 보인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모공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흔히 피부과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모공으로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모공 치료에 프락셀 레이저를 쓴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프락셀 레이저는 사실은 상품명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대표적인 상품명이 되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곽티슈는 저희가 다 크리넥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잖아요. 또 일회용 밴드 같은 경우는 데일밴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프락셀도 하나의 상품명이고 정식 명칭은 프락셔널 레이저입니다. 프락셔널이라는 뜻을 찾아보면 쪼갠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레이저는 하나의 빔이 일직선으로 나오는 게 특징이거든요. 이 하나의 빔을 여러 개로 쪼갠 것이 바로 프락셔널 레이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O2 레이저의 빔을 여러 개로 쪼개면 CO2 프락셔널 레이저가 되는 거고요. 어뷸이라는 레이저의 빔을 여러 개로 쪼개면 어뷸 프락셔널 레이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프락셔널 레이저는 되게 종류가 많은데 각 종류마다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있어서 모공도 그렇고 여드름 흉터 치료에도 원장님들이 선호하시는 레이저들이 따로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프락셔널 레이저를 3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요. 환자분의 상태에 맞게 번갈아 가면서 쓰거나 복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프락셔널 레이저를 모공에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공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꺼져 있는 거잖아요. 그 꺼져 있는 것을 다시 올릴 때는 일부러 얼굴에 상처를 내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면 새살이 돋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듯이 프락셔널 레이저는 일부러 상처를 내서 새살이 돋아서 모공을 메꾸게 하는 그런 레이저인데요. 문제는 상처를 내는 것이다 보니까 아프고 또 붉어지거나 딱지가 지거나 각질이 일어나는 등의 다운타임이 생기게 됩니다. 즉 회복 기간이 좀 필요한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아픈 레이저를 회복 기간까지 가져가면서 했는데 모공이 별로 줄어든다는 느낌을 못 받으시는 분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공에는 프락셀 레이저 하면 되지 라고 하면 정말 쉽거든요. 모공 치료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얼굴에다가 마취연고 바르고 있다가 프락셀 레이저 그냥 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모공 치료를 하고 효과를 봤다는 분 별로 안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상처를 내서 새살이 돋아오르려면 진피가 그 새살을 돋아오르게 할 만큼 건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공장에 내일 급하게 물건이 필요해서 물건 10,000개를 하루 만에 만들어만 주면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주겠다, 1억을 주겠다 라고 하면 그 공장의 기계도 엄청 좋은 기계가 많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밤을 새서라도 물건 10,000개를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그 공장의 기계도 별로 좋지 않은 기계 1대밖에 없고 일하시는 분도 1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아무리 그 돈이 탐이 나도 물건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나는 너무 물건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현실적으로 만들 수가 없죠. 우리 진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피가 정말 건강하면 프락셀 레이저를 쐈을 때 상처를 주는 신호가 오면 마구마구 새살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진피가 너무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새살을 만들 만한 여건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프락셀 레이저를 쏴도 새살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때 왜 새살이 돋아오르지 않지? 왜 모공이 좁아지지 않지? 라고 생각해서 더 세게 프락셀 레이저를 쏘기만 하면 피부가 새살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너무 세게 상처를 주는 레이저를 하다 보니 피부가 예민해지고 빨개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뭐 환절기만 되면 나 모공 치료하고 나서 환절기만 되면 얼굴이 빨개져, 뒤집어져, 이렇게 민감한 피부가 됐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모공이 넓어지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으로 넓어지거든요. 따라서 치료도 복합적인 치료를 해줘야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피부가 건강해서 새살을 올리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이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이 충분해야지 피부가 건강한 거거든요. 어릴 아이일 때는 굉장히 피부에 물이 많아서 피부가 탄탄하고 또 촉촉한 느낌이 있는데 노인분들을 보시면 피부가 탄력이 하나도 없고 거칠거칠하고 어떤 윤기가 하나도 흐르지 않죠. 이것은 바로 노화하면서 피부 세포 내에 물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물이 충분히 있어야지 피부가 새살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피부에 물을 줘야 합니다. 그 외에 새살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 세포들이 대부분 지금 잠을 자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세포들을 깨워서 이제 내가 조금 있다가 프락셔널 레이저를 쏴서 상처를 주는 신호를 줄 테니까 그때 너가 일어나 있다가 새살을 만들어 줘라고 신호를 보내줘야 합니다.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치료를 한 후에 마지막에 프락셔널 레이저를 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모공은 잘 올라옵니다. 모공 치료는 상처를 주는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처가 재생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꼴로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3회 정도를 많이 받으시고요. 모공이 정말 넓으신 분들은 5회까지도 시술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모공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